결혼식 리허설 당일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돈 오정란이 제 딸 지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한도영입니다. 25년간 급식 도시락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와 냉장 시설을 갖춘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싸움은 예식장 대기실에서 시작되어 공장 작업장 온도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회 표결로 끝났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식장 복도가 분주했습니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꽃집 직원이 부케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에서 진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실크로 만든 리본들이 의자 등받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아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우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레이스 베일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우더를 가볍게 두드리고 립글로스를 발랐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당연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걸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돈 오정란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인사를 했습니다. 오정란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시선은 지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했습니다. 도구들을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끝날 테니까요. 오정란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대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정란이 지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지아가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아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오정란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대로 앉아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정란이 지아의 베일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레이스가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격에 맞게 행동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집가면서 친정 생각부터 하고 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정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분노가 얼굴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탁 손바닥이 지아의 오른쪽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리가 복도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지아의 뺨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곧 붉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하객들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놀란 얼굴로 대기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성큼성큼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모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정란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에 잠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제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정란이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다시 차갑고 단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시집가는 딸 예의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요? 사람을 때리는 게 예의입니까? 내 며느리 교육하는데 참견 말아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예식장의 축하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웨딩드레스 위로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록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명단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오정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듯 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기록입니다. 기록이 뭐요? 저는 화면을 계속 보면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제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한동안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하의 붉어진 뺨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오정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장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기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켜졌습니다. 차가운 불빛이 공장 전체를 밝혔습니다. 작업대 위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밤새 정상 작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입고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수기로 적힌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닭가슴살 원산지 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코드 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냉장차 도착 시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냉장차 도착 시간이 오전 11시였습니다. 입고 시간과 1시간 30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날짜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입고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이 계속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냉장차는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즉시 하역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원재료가 정란 측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공급업체도 본부에서 정한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품질관리 컨설턴트 정성우의 번호였습니다. 몇 번 일을 함께 한 적이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정성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졸린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영입니다. 아, 사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성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연락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입고 기록을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시간 좀 되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가면 될까요? 지금 가능하시면. 정성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일정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자료들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고 기록부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입고, 시간, 온도 기록, 바코드 번호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펼쳐 놓았습니다. 1시간 후 정성우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기록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입고, 시간과 도착 시간의 차이, 반복되는 패턴, 본부 지정 업체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측정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일단 ATP 청결 검사부터 다시 해보죠. 장비를 작업대 위에 설치했습니다. 센서를 여러 곳에 대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성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원재료 포장지에 갖다 댔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예상과 다른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입고, 기록부에 적힌 것과 전혀 다른 번호였습니다. 정성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냉장차가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김 기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역을 도와드렸습니다. 냉동 상자들을 하나씩 옮겨가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표면이 미지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김 기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기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안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았습니다. 김 기사가 커피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도착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김 기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본부에서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새벽 동선이 길게 늘어났어요. 김 기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본부 창고에서 바로 각 가맹점으로 배송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간에 다른 곳을 한 번 더 들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들르는데요? 그게 김 기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창고요. 다른 창고요. 네. 본부 창고가 아닌 다른 곳이에요.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다른 창고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온도 관리도 어려워질 텐데요. 그 창고에서는 뭘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시 서 있으라고 해요. 얼마나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요. 1시간에서 2시간이라니. 그 사이에 냉장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 기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냉장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김 기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나요? 본부요. 김 기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본부에서 온 공지였습니다. 온도 기록 공유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본부 관리팀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온도 측정을 해도 가맹점주한테 알려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도 기록을 숨기라는 지시였습니다.
식품 안전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감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기사님들도 이런 지시를 받았나요? 네. 모든 기사가 받았어요. 김 기사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온도 이탈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김 기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본부에서 뭐라고 했나요? 본부가 사인한다고 했어요. 사인한다는 게 책임진다는 뜻인가요? 김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사인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결국 가맹점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본부는 잘못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의 휴대폰에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본부에서 온 건가요? 김 기사가 휴대폰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온도 기록 공유 금지 제공지 마이너스 위반 시 계약 해지. 방금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아예 계약 해지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양심을 속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김 기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본부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였습니다. 시내 작은 회의실에 가맹점 사장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하루 종일 일하고 온 피곤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소박했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각자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 것입니다. 포장지를 뜯는 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박 사장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박 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치찌개와 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김 사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는 계속 오르는데 단가 인상은 막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만 손해보는 구조예요.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이 사장이었습니다. 60살이 넘었지만 아직 정정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위생 점검표도 이상해요. 사전에 미리 통보가 와요. 어떻게 미리 통보가 와요? 본부에서 언제 점검 나온다고 알려줘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위생 점검은 갑작스럽게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준비할 시간이 생기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한 자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시간 지연, 냉장차 온도 상승, 바코드 불일치, 폐기율 증가. 다른 사장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자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품률도 늘어났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지난달에만 20개가 반품됐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온도 때문이었어요. 고객이 미지근하다고 컴플레인을 넣었거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오래 경험한 사람의 말이라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전부터요. 본부에서 시스템을 바꾼 다음부터예요. 정성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리 부탁해둔 분석 자료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괜찮아요.
막 시작한 참이에요. 정성우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와 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로그를 그래프로 정리해 봤어요. 화면을 돌려서 모든 사장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선 그래프가 복잡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한 달간의 온도 변화예요. 파란 선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서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어디예요? 이 빨간 선 아래쪽이에요. 정성우가 빨간 선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넘나드는 구간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온도 이탈 구간이에요. 모든 사장들이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구간에서 온도가 기준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성우가 다른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대별 분석 자료였습니다. 운송 시간이 길어진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운송 시간이 왜 길어졌을까요? 중간 경유지가 생겼어요. 정성우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본부에서 각 가맹점까지의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왔어요. 빨간 선이 본부에서 각 가맹점으로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경로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 와요. 파란 선이 복잡하게 구불구불 그어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곳을 거쳐가는 경로였습니다.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가장 실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중간에 들르는 곳이 어디예요? 정성우가 지도 위에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본부와 가맹점들 사이에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정성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창고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아마도. 정성우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구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작은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본부 지정 창고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러 개의 코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본부 창고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장들이 당황했습니다. 본부 창고는 하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여러 개가 된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성우가 날짜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날짜가 바로 제 딸 결혼식 리허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였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가 넓고 화려했습니다. 정성우가 함께 왔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온도 로그와 분석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길고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패를 찾았습니다. 가맹사업부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회색 카펫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사무용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회의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와 정성우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성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기록표, 그래프,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오정란이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맹 계약서대로 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결론부터 내린 것이었습니다. 불만이면 철수하세요. 더욱 직설적인 말이었습니다.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미리 해당 조항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서 오정란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생 기준은 본부와 가맹이 함께 지킵니다. 제3조 제2항의 내용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적혀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본부도 위생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정란이 계약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우가 온도 로그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문제 구간들을 동그라미 쳐둔 상태였습니다. 이 날짜들을 보세요. 정성우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답게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냉장온도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오정란이 자료를 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현장 해석의 차이입니다.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온도계 숫자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데 차이라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계산된 미소 같았습니다. 오정란이 소개했습니다. 어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본부이사 유선우입니다. 유선우가 저와 정성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은근히 힘을 주었습니다. 위압감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우가 다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선우는 겉으로는 관심 있게 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애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짚고 가기로 했습니다. 운송시간 지연과 온도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유선우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운송은 외부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송업체도 결국 본부에서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정성우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운송 경로 변경 내역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왜 바꿨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로 변경 지시는 본부에서 내렸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외부 업체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우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한 조치입니다. 효율성이 개선되었나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예정입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현재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유선우가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공문을 꺼냈습니다. 공식 문서 같아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표준 납품 경로 변경 공고입니다. 제목을 읽어보니 정말 경로 변경에 관한 공문이었습니다. 발행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 딸 결혼식 리허설 이틀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정란이 지아를 때린 사건이 있었던 날 즈음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경로 변경은 사전 합의 대상 아닌가요? 계약서 조항을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본부 재량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협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또 해석의 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명확한 조항도 해석으로 바꿔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성우가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바코드 대조표와 입구,
영상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본부 창고 영상입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정성우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상 캡처 사진을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부 창고의 온도 패널이 꺼져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쪽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선우와 오정란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에 다가선 것 같았습니다. 유선우가 서둘러 사진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우가 이미 여러 장을 테이블에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오정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입니다. 정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한 거 아닙니까? 유선우가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겁니다. 본부 창고가 공개된 장소인가요? 창고 앞 도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성우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창고 건물 전체가 나온 원거리 사진이었습니다. 확실히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표준 납품 경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변경 사유가 뭔가요? 효율성 개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선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성인가요? 운송비 절약입니다. 운송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절약됩니다. 또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경로 변경 날짜와 결혼식 리허설 날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무렵 공장에서 기자재 교체 작업을 했었습니다. 온도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사였습니다. 며칠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자재 교체 기간과 겹치는 게 우연입니까? 유선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기자재 교체요? 저희 공장 온도 관리 시스템 교체요. 그게 경로 변경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유선우가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성우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바코드 대조표였습니다. 입고된 제품들의 바코드와 본부에서 발송한 제품들의 바코드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대조표에는 빨간색 표시가 여러 곳에 되어 있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바코드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오정란이 표를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유선우가 얼른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불일치가 있어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정성우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다운 분석이었습니다. 패턴을 보면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요? 특정 날짜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성우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바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날짜들에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모두 기자재 교체 기간과 겹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공장이 가동 중단된 기간에도 납품이 계속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제품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저희 공장이 멈춘 기간에도 납품이 되었네요. 다른 협력업체에서 대신 공급했습니다. 유선우가 재빠르게 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어느 업체인가요? 그건 기업 기밀입니다. 기업 기밀이라니 말도 안 되었습니다. 협력업체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우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입고 영상 캡처였습니다. 저희 공장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뭔가요?
오정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 구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언제 확보한 건지 몰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본부 창고 트럭이 아닌 다른 트럭이 나와 있었습니다. 로고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분명히 본부 지정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부 직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복도 다르고 움직임도 어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유선우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본부에서 파견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부 이사가 자기 회사 직원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정성우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본부 창고의 온도 패널 클로즈업 사진이었습니다.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냉장 기준인 7도보다 8도나 높았습니다. 완전히 기준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화면 아래쪽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납품 준비를 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 시간에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정란과 유선우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 의도적으로 위생 기준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본부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맹점주 연합의 힘을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정성우와 상의해서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가맹점주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박 사장, 김 사장, 이 사장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경험한 사람답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장들이 참여했습니다. 15명이나 되었습니다. 지역 전체 가맹점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모두들 각자 겪은 문제들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온도 관리 실패, 바코드 불일치, 납품 지연, 반품 증가 등 공통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항의하면 소용없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혼자 본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계약 해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성우의 제안이었습니다. 은밀한 협상보다는 투명한 공개 질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맹점주 연합 명의로 본부에 공개 질의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썼습니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본부 교육장이 좋겠어요. 본부 건물 안에 있는 큰 강당이었습니다.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방청은 어떻게 할까요? 선착순으로 하죠. 다른 가맹점주들과 관련 업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문에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기준을 묻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확인이 목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공문을 본부에 발송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이메일로도 함께 보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틀 후에 본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본부 교육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질의회 준비가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성우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프, 사진, 영상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가맹점주들도 자신들의 경험담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예식장 설아운지에서 지아를 만났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뺨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세요. 지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날의 모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 짧은 대화였지만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질문 목록, 증거 자료, 개선 방안 등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질의회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질의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높았습니다. 교육장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공개 질의회라는 것이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정성우와 다른 가맹점주들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교육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가맹점주들이, 뒷줄에는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본부 측 인사들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본부 측 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정란과 유선우가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적대적인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라서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사회자가 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질의 순서는 가맹점 측, 본부 측, 외부 전문가 순이었습니다. 각각 30분씩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기준으로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교육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맹점주 연합 측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교육장 뒷줄까지 제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점주 연합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한도영입니다. 박수 소리가 앞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들이 응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또렷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정성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벽면 스크린에 떴습니다. 입고 지연 현황 지도입니다. 지역 전체 가맹점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지연이 발생한 곳, 파란 점은 정상인 곳이었습니다. 빨간 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의 80%가 넘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정성우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온도 로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온도 변화 추이입니다. 파란 선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빨간 기준선을 넘나드는 구간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시간이 전체의 30%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3번 중 한 번은 온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부 측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남과 유선우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성우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전문가답게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냉장 온도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특정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 부분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운송 경로 비교 자료였습니다. 이전 경로와 현재 경로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로 변경 이후 운송 시간이 평균 2시간 증가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늘어난 시간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길어진 것이 아니라 복잡해진 경로였습니다. 중간 경유지에서 평균 1시간 30분을 대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방청석의 반응이 컸습니다. 왜 굳이 중간에 들러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자료들이었습니다. 본부 창고 온도 관리 현황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온도 패널이 꺼져 있거나 기준을 초과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본부 창고의 온도 패널 클로즈업이었습니다. 15도를 가리키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준인 7도보다 8도나 높았습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은 납품 준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정성우의 설명이 교육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온도 관리가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바코드 불일치 현황이었습니다. 입고 제품과 발송 제품의 바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0%입니다. 5번 중 한 번은 다른 제품이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품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본부 측에서 유선우가 일어섰습니다. 사회자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자료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유선우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정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예상한 반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진은 공개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래도 사전 동의 없이 공개 질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유선우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타 프랜차이즈와의 비교 결과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한 표였습니다. 온도 관리, 배송 시간, 품질 기준 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업계 평균보다 모든 지표가 낮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경쟁사들은 훨씬 나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3가지 방안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권역 공동구매, 냉장차 공동관리, 온도 로그 실시간 공개였습니다. 이 방안들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포함된 완성도 높은 제안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줬습니다. 이제 본부 측 답변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오정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교육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교육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정란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더니 잠시 교육장을 둘러봤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본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발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권위적인 어조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결혼식 리허설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공개 질의회에서 사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적인 일을 끌어오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적인 모욕이 업무 기준을 무너뜨릴 때는 공적 자리에서 다뤄야 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업무적 기준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맹점주 대표인 이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개인적 문제는 제쳐두고 업무적 해결책을 논의합시다. 중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심을 짚었습니다. 폐기율 증가와 반품 비용을 본부가 떠안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선우가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오정란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산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책임 회피하는 답변이었습니다. 폐기율과 반품 비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입니까? 박 사장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막연한 답변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개선입니다. 또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정성우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운영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역 공동구매, 냉장차 공동관리, 온도 로그 실시간 공개. 3가지 핵심 방안이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세부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권역별로 원재료를 공동 구매합니다. 개별 구매보다 효율적이고 품질 관리도 쉬워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둘째, 냉장차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온도 유지와 배송 시간 단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셋째, 온도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투명성 확보와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교육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청객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상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시간 단축 등 구체적인 효과들이었습니다. 비용은 20% 절감되고 품질은 30% 향상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본부 측에서 유선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정성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논리적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시스템 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혼란보다는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본부 측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장 뒤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점점 커져서 교육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표결해 봅시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방청석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표결, 표결. 여러 곳에서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본부 측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정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표결은 이사회 권한입니다. 그럼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경험 많은 가맹점주의 요구였습니다. 지금 당장요. 다른 가맹점주들도 동조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선우가 오정란과 짧게 상의했습니다. 몇 마디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를 볼 시간이었습니다. 체면의 싸움이 아니라 기준의 싸움에서 결판을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소집까지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육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부 측에서는 급하게 이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표결 결과에 대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통과될까요?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정성우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부이사 5명과 가맹점주 대표 3명으로 총 8명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단상 위 별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장은 본부 회장이 맡았습니다. 7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교육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단순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8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온도 관리 실패, 배송 지연, 품질 저하 등이 실제 문제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점주 대표 3명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부이사 중에서도 2이 손을 들었습니다. 5표였습니다.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문제 상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정란과 유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본부 이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이번에는 제안된 개선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표결이었습니다. 권역 공동구매, 냉장차 공동관리, 온도, 로그 실시간 공개안에 대한 찬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가맹점주 대표 3명은 물론이고 본부 이사 중에서도 3명이 찬성했습니다. 6표였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권역 운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교육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장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현 운영 시스템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결정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 문제까지 다루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가맹사업부장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오정란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정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짧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선우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둘 다 교육장을 떠났습니다. 교육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역별 공동구매는 2주 후부터, 냉장차 공동관리는 한 달 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온도 로그 실시간 공개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함께 싸워준 가맹점주들과 정성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이사장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기준으로 싸웠고 결국 기준이 승리했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스템의 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아야, 끝났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전화 너머로 지아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온도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냉장차의 온도는 정확히 7도로 유지되었습니다. 납품 시간도 예정대로 맞춰졌습니다. 바코드 불일치도 사라졌습니다. 도시락 뚜껑 위의 브랜드 로고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투명한 관리, 정확한 기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아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포장 디자인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바로 저희 도시락 포장지 개선 작업이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을 제가 맡다니 신기해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뺨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둘 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포장지에는 온도 관리 인증 마크가 들어갔습니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어느 날 매장 앞을 지나가던 80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더 신선해졌어요.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고객이 느끼는 변화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숫자로 증명한 개선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가맹사업부장은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투명한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온도 기록, 배송 현황, 품질 지표 등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 간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권역별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도 절약하고 품질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정성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품 안전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도영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정성우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지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새 신랑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가맹점주들도 와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딸 결혼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정말 좋으시겠어요. 사업 성공이 아니라 기준 회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보다는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아가 부케를 던지는 순간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장에 들러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온도계는 여전히 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작업 일지에 사인을 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책임감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예식장에서의 모욕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얼굴에 남았던 자국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교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체면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손에 남은 것은 확고한 기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나갈 의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문을 열 때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모욕의 하루가 어떻게 변화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도 기준을 지키며 일하겠다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